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목요일을 책임지는 남은호 멘토입니다. 자, 때로는요,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즐거움은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루 이 외국인과 기관의 충돌 속에서 참 좀 지리한 하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의 투자 안녕들 하십니까? 예. 비록 오늘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남은호 멘토와 함께하는 대박 플러스를 통한다면 여러분들의 올해 수익은요, 많이도 말고요, 딱 2배, 딱 2배만 벌 수 있게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 좋은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12번이고요. 02-3153-2611에서 2번입니다. 자, 무료 문자 가능한데요. 013-3366-0110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도 가능합니다. www.sentv.co.kr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들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간 그 전화번호와 무료 문자 이 홈페이지 게시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리는 번호입니다. 이거 생명 같은 119만큼이나 중요한 번호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보면은요, 우선 오늘 코스피 4.38포인트 상승했죠. 1975포인트 기록되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3.56포인트 상승하면서 540.33 기록되었고요. 자, 환율 같은 경우는 6원 8전 떨어졌네요. 1064.1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지 좀 지켜보면은요.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 마이너스권 출발을 했었죠. 외국인들이 거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점진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선물 매수 규모를 조금 늘렸어요. 많이 안 늘고 조금 늘리니까 뭐가 따라오냐면 프로그램 매수가 따라오네요. 오늘 프로그램이 약 10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에 따라서 코스피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재밌는 종목들은요, STX 그룹들 대거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이 나온 반면에 코오롱 글로벌의 감자 소식 나오면서 코오롱 관련 주식들은 또 급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오늘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쪽은요, 의외로요, 코스닥 굉장히 셌습니다. 그죠? 이 200일선이 하향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코스닥 또한 안정적인 수급과 그리고 1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은요, 오늘 540포인트에 끝이 났는데 한 545포인트 아주 강한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545포인트 언저리에서는 한 번쯤 그간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한 번쯤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이라든가 컨텐츠 부분에 대거 강세가 나타난 하루였다, 이렇게 총평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는요, 간단히 마무리 해보고요. 일단 제가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들에 대한 A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웅진케미칼인데요. 웅진케미칼이 홈런이 나왔어요. 오늘 7.4% 상승하면서 웅진케미칼 12.6% 기록되었고요. 현대하이스코가 8.9%,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7.2%, 삼성 SDI 3.7%, 삼성중공업 또한 강보합선으로 마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수익률 나왔는데 딱 한 종목 이제 마이너스 들어있는 종목은 풍산인데요. 조금 아직은 탄력이 좀 둔화된 부분입니다.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 풍산을 매도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웅진 케미칼부터 말씀해 드리면은요, 오늘요 무려 7.41%. 5일 전이죠. 지난주에 한 5.77% 상승한 이후에 짧은 조정, 그리고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유가 뭐냐? 신용등급이 상향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그럼 신용등급이 왜 상향이 되었냐? 도레이 첨단 소재에 인수가 되면서 도레이 첨단 소재에서 자금을 다 납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사가 훨씬 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진 회사다 보니까 웅진케미칼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신용등급의 상향이 나왔다면 앞으로 나와야 될 거는 뭘까요? 본격적인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실적 상승이 따라준다면 아주 높은 상승률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우리가 12,500원 잡았으니까 12,500원까지 기다려봤다가 12,500원 정도 올라가면 한 번쯤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 하이스코인데요. 이거는 제가 밸류밴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 잡아 드렸었죠. 그죠? 42,000원, 43,000원 가장 매력적인 밸류밴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죠. 현대제철은 현대 하이스코의 모든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갔지만 오히려 독이 된 부분이고요. 현대 하이스코는 가장 좋은 거를 던져줬지만 앞으로 얼마만큼의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역시 주가는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접근하면은요,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즉 가치 측면으로 접근하면은 주가의 하락과 상승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늘 장중에 현대 하이스코 많이 떨어졌다가 장막판에 땡기는 거 보셨죠? 네, 이런 흐름이라면 추후 현재 최고가가 49,550원 나와 있는데 저기까지는 뭐 어렵지가 않게 차분차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우인터내셔널인데요. 사실은요, 이 대우인터내셔널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일어났을 때, 야, 이 종목 많이 뛰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긴장이 급격히 커지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다면 역시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시장의 방향이요, 지금은 철저히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강한 상승은 나오지 못하고 점진적인 그냥 안정감만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죠? 올해 들어서 계속 같은 가격에 머물고 있는데, 이 가격에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타이밍이 거의 임박했으니까요. 역시 이것도 조금 이익 더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오늘 흐름은 상당히 좀 괜찮았죠. 2.31%. 삼성 SDI는요, 완전 대박이 나올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 IT 관련해서 종목들이요, 순환되는 속에서 삼성 SDI만큼은 반등이 아니라 계속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삼성전기나 그리고 삼성테크인,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테크인이 강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는데, 이런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반등이라 본다면 삼성 SDI는 이 반등을 넘어서 2차전지 시장이 이제 펴가는 부분이거든요. 반등에서 상승으로 계속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종목도 보유하신다면 상당히 좀 안정된 좋은 수익률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유 말씀해 드리겠고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제 삼성중공업이 탄력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바닥을 드디어 다 찍었거든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어떤 거냐면 이 클락슨 신조선가가 중요하고요. 또 BD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클락슨 신조선가는 11년 고점에 거의 다가섰죠. 135포인트니까. 그리고 BDI 지수가요, 최근 한 달 동안에 2월 초에 1000포인트까지, 2300포인트 하던 게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30% 가까이 올랐어요. 이제부터는 가속을 굉장히 붙여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은 드릴십 관련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진입한다는 내용 나오면서 급락이 사실 들어왔지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 Y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이거 다 물량 털기입니다, 이거. 물량 뺏어가기 위한 아무 내용이다. 진짜 이 기업을 분석해 보면, 올해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영향은 드릴십이 아니라 상반기에는 상선, 에코십이고요. 하반기에는 LNG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상관없죠. 기대감은 살아있는 부분이니까. 이제부터 삼성중공업요, 템포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강력히 보유하시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풍산입니다.
예, 한 번은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오늘의 움직임이 조금 굉장히 좀 탄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은, 이제는요, 이번에 못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가지고, 풍산이 27,000원을 향해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전반적으로 전기동 가격이 이제 보통에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풍산은요, 이번 주가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마지막 고비, 과연 어느 정도 탄력을 타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들 AS 진행해 봤고요. 이제부터 나머지 워렌 버핏 2.0 초간단 스피드 기업 분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업 정보를 보면서 초간단히 한 5분 만에, 5분도 안 걸리죠. 1분 만에 기업을 분석하는 법을 지금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장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한 10번만 해보시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척 클릭 몇 번 하고 나서 이런 기업 통과, 통과, 이런 감을 이제 찾으셔야 되죠. 자, 지난번 이제 우리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밑에 어떤 내용까지 했습니까? 예, 파이낸셜 서머리 해가지고 우리 IFRS 연결 기준 기업의 뭐 매출액이 뭐냐 이런 거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유보율까지가 지난주 이야기 말씀해 드린 거죠. 자, 얘기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지난주 거 잠시만 리뷰를 해볼게요. 지난주 리뷰를 해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코스닥 작은 기업들은 무엇이 중요하다?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코스닥 소형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또 하나 유보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 말씀해 드렸죠. 순이익이 나왔는데, 순이익을 뭐 하고 나면, 배당을 하고 나면, 남아있는 금액을 우리는 유보라 그런다. 그래서 유보금. 유보금인데, 자기 자본 대비 이제 유보금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걸 이제 유보율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유보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거요? 유보율이 높으면 회사의 돈은 굉장히 많은데 이익을 만약에 작게 냈다. 그러면 자기 회사의 어떤 이익성 지표가 떨어지게 되는 구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저 하나 설명해 드리면 최근에요. 우선주가 굉장히 급등하거든요. 급등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주가 굉장히 많이 갔는데 우선주라는 놈이 원래 뭐 하는 거냐면, 우선주라는 놈이 원래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배당률이 한 1% 정도 더 됩니다. 일반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배당이 좀 더 많아요. 대신에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순이익을 냈을 때 유보하는 것보다 배당이 커지게 되면 우선주가 배당이 커지는 데다가 더 받으니까 배당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 기업의 상태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회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를 원했어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10억의 이익을 내고 있고 어떤 기업은 500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10억을 내니까 이 기업은 500억 가지고 10억을 창출하는 데 반해서 이 기업은 1,000억 가지고 10억밖에 창출을 못하니까 주가가 보니까 이 회사 주가가 더 높더라. 왜냐면 주식은 대부분의 성장성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야, 이 회사는 1,000억 가지고 10억밖에 못 만드네. 그렇지만 이 회사는 500억 가지고 10억을 만드니까 이 10억이 다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회사는 1,010억 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 만드냐면 10억하고 1,000만 원을 만들겠죠. 근데 이 회사는요 510억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11억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돈이 있다면 이 회사는요 계속적으로 밑에 회사보다 지금은 10억을 같이 냈지만 내년, 내후년 훨씬 더 많이 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용하지 않는 쓸데없는 돈은 가지고 있지 말고 뭘 하자. 주주들한테 주니까 주주들이 좋아하더라. 그죠? 그럼 주주들이 어떤 투자가 나선다? 배당을 위한 장기 투자자들이 또 나서게 되니까 이 또한 주가의 안정성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배당을 100%, 한번 100%의 배당률을 올렸죠.
그와 더불어서 우선주에도 어떻게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이 주주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보라는 게 굉장히 쓸 돈이 많으면 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괜찮은 것일 수도 있지만 쓸 데도 없는데 계속 유보율만 높은 거는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니까.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방직 회사들 이런 거 보면은요, 대한방직인 거 한번 볼까요? 어차피 유보율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은요, 대한방직이라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 보면은요, 유보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보시면, 150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회사는요, 자기 자본금보다 15배의 유보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회사가 결국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돈을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유보율이 이렇게 높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건 뭐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 마이너스, 잘 나와봐야 7% 이렇게밖에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보율이 높은 게 항상 좋은 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늘 이제 우리 펀더멘탈 이야기하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PER와 PBR과 그리고 이 PSR인데 요 개념을 지금 다 설명드리기보다는요,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PER이라는 것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이게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고 막 복잡죠?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PER 하면, 이익이 들어갔네. 이익이 들어가면 그냥, 요거는 그냥 이익이거다. 돈 버는 놈이다, 이거. 이익으로 보시면 되고, 중간에 밑에, 이게 PER이고요. 그냥 이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PBR은요, 그냥, 이 회사 자산이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생각하시냐면, 이 회사는 돈을 잘 버느냐가 PER이라면, 이 회사는 부도가 안 날까? 이게 PBR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PER은 이 회사가 돈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 벌 수 있느냐를 나타낸다면 PBR은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 회사인가를 뜻하는 거예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는 회사는 안전함 속에서 수익을 발생을 시켜야 되니까 PBR도 중요하고 또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PER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익은 어떻게 해요? 항상 변화무쌍하지만 이 자산은 변화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자산의 바닥에 건드리게 되면 주가는 항상 반등이 나와요. 이익은요, 주가는 올라갈 때는 무엇을 먹고 가냐면 이 펄을 먹고 가요. 펄을 먹고 막 달려갑니다. 이익. 여러분들 게임 옛날에 보면 이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막 갉아먹는 거 있거든요. 주가가 달려갈 때 이익을 먹고 이렇게 달려간단 말이죠. 달려가다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달릴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좀 나무에서 한참 자야 돼요. 한번 쭉 쉬면 어디까지 쉬느냐? 바로 자산까지 쭉 쉬었다가. 다시 이익이 나오면 이익 보고 또 달려가요. 또 쉬면은 자산까지. 그래서 이익과 자산은 그래프로 그려드리면 일반적으로 자산은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는데 이익은요, 이런 식으로 증가돼요. 만약에 계속된 이익이 증가되는 기업이라면 요만큼 이익이 났다가 이익이 줄고 났다가 줄고 대신에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은 증가되는데 이때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 이익을 따라서 주가는요, 더 많이 가요. 더 많이 갔다가 이익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진다. 많이 가죠? 이만큼, 이렇게. 이익보다 훨씬 크게 주가는 움직이게 되니까 이익만 가지고 따라서 하다가는요, 항상 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전한 투자는 어디에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면 바로 자산에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고 좋은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익만 보고, 이익이라는 게 항상 그거거든요. 1분기에 굉장히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판단했는데, 만약에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죠? 1분기가 4분기까지 안 좋아요. 근데 1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고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근데 좋아질 것 같다지 좋은 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좋았을 때, 만약에 이익이 이렇게 안 좋은 기업이 내려가다가, 여기서 좋아질 거라 그래요. 여기 이제 좋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아진 거에다 더 안 좋으니까 주가는 훅 더 떨어지게 되죠. 이게 무섭거든요. 그래서요, 어떤 걸 말씀해 드리려면, 여기에서 이 PER, 즉 이익은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특히 중소형주는 이익이 돌아서는 거를 뭐 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자, 이거. 이런 거는 거의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대형주는요, 요거 확인 안 하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분석하고, 그리고 또 틀려봐야 충격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져 버리면은요, 그냥 끝장나요. 끝장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반드시 이익이 떨어지는 기업은 이익이 증가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좀 다르다. 그리고 코스닥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코스닥 기업의 향후 성장성을 보고 막 달려가는 이런 투자를 하면 맞추면 대박이죠. 못 맞추면은요, 거덜나요, 거덜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주 재밌는 케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뭐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ITO를 할 것이냐 메타메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두 개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쭉 나갑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잉크테크 이런 것들 쭉 나가는데 삼성전자가 너 안 해, 너 해 이러니까 상대편은 어떻게 돼요? 주가 급락 와버리죠. 그리고 삼성이 너 투자하기로 한다 해가지고 둘이서 신나게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은 기대해가지고 막 주식 사고 이래 갔는데 삼성이 다음에 할게 이래가 한 1년 가버리니까 1년 동안 주가가 어때요? 전부 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뭐냐면 예측을 하는 투자는 예측 투자는 이게 맞으면 엄청나게 좋은 수익이 발생하지만 틀렸을 경우는 완전 반대로 가거든요. 근데 예측이 아니라 뭐 하는 투자? 분석하는 투자는요. 분석하는 투자는 요거와 요거의 가운데면 이렇게 되는데 분석 투자는요. 요거만큼의 상승, 이 정도 45도 각도의 상승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주식은요, 너무 예측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측은 덤이다 생각하시고 현재의 가치가 분명히 싸냐 비싸냐 이거부터 분석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안 하고 뭐 산업이 이렇게 막 될 것이야 전망만 계속 하면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항상 제가 말씀해 드리잖아요. 애널리스트나 저 같은 사람이나 기상캐스터의 공통점 뭐라고 그랬어요? 맨날 틀린다 아니에요. 맨날 틀린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틀리는 거 맨날 맞는다고 생각을 따라가면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할머니들의 이 기상캐스터 관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머니가 아이고 허리야 빨래 늘어라 빨래 거다라 하면 비 온다니까요. 비 온다. 그렇죠? 이것 또한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예측만 하지 마시고 분석하는 것도 항상 버릇을 좀 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요, 이 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퍼가, 재밌죠? 빵. 이거 뭐예요? 퍼가 빵이 나오네. 이거 뭐예요? 손실기업. 손실이 발생하면 퍼가 빵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익이 나오니까 이제 7, 9.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업은, 이 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참 퍼가 의미가 없는 게요. 왜 퍼가 의미가 없냐면, 기업의 이익이요. 워낙에 진폭이 큰 기업이죠. 여기 보시면, 빵도 나왔다가, 여기 볼까요? 7,583도 나왔다가, 이거 뭐, 111도 나왔다. 이게 뭐 기업이 희한한 기업이에요. 그죠? 이런 회사는 나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은 9.1인데, 9.61인데, 만약에 내년으로 봤을 때, 좀 있으면 7,500이 될 거야. 야, 그러면 요거 1,100 가겠네. 이렇게 분석했다가는 집 날리고, 논 날리고 다 날리죠. 예. 이렇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거는 아예 퍼를 어떻게 버려버려야죠. 아, 이렇게 진폭이 크다면 버리자. 버려보자. 내 거 아니다. 버리고, 이제 뭐 보자. PBR을 봐야지, PBR. 우리 PBR 한번 볼게요. 퍼가 저렇게 0에 갔다가 7,000 갔다가 막 이래가지만 PBR 한번 보면, 1.65, 1.84, 1.74, 2.1, 1. 이런 식으로 가죠. 봐라! 요 놈은 위에서는 막 자기 마음대로 가지만 1.65에서 1.84에서 1.74로 떨어졌다가 2.1로 증가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전체 주가의 궤적입니다. 아, 이 하이닉 주가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의. 근데 요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요런 흐름이, 잠깐. 근데, PBR이나 PER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을수록 뭐 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재밌는 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는, 중요한 팁인데, 이거. 이런 거 진짜 가르쳐 주면 전 나중에 뭐 해 먹고 살지?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자, 이 회사에 지난 4년 동안에 PBR을 보니까 1.65, 1.84, 1.74, 2.1이 나오더라.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한번 크게 한번 적어 볼게요. 1.65, 1.84,
1.74, 2.1이 있다 이거야. 요거를 갖다가 혹시 드러나 보셨어요? 평균이라고? 평균. 요거를 평균을 딱 내면 요 네 개를 평균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더해가지고 4로 나누면 돼요.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공식인데 이거 운신 싱크빅이나 이런 거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자제분이나 손자분한테 요거 계산기 뚫으면 간단하잖아요. 더해가지고 나누면 이 회사는 4년 동안 대충 한번 찍어볼게요. 꼭 안 돼도 돼요. 그래 보니까 1.65에다가 1.84로 갔다가 1.74에서 2.1이면 대충 보니까 그래 놓으면은 이거 한 1.84 되겠네. 1.8 정도 되겠네. 요 숫자를 딱 기억을 해 두세요. 요 숫자. 이 회사의 4년 동안 평균적으로 이 회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였나를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 회사는 퍼 1.8을 중심으로 4년 동안 움직여 왔네. 야, 여기서 히든카드 나갑니다. 자, 히든카드 나가요. 차트 한번 보실게요. 정말 이런 것까지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볼게요. 1.8 정도가 중심이고, 아까 보니까 위로는 얼마? 2.1, 밑으로는 아까 1.64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얘는 1.8을 기점으로 위로 0.3 정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0.3 정도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의 흐름이 나왔다. 자, 보세요. 자, 이해가 한번 안 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돌려보기, 다시 보기 하셔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끝나고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주가가 1.8이 중심이고 좌우로 0.3 정도 벗어나게 되면 여기는 저평가, 여기는 고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판단하면 지금 여기 쭉 보세요. 여기 제일 끝에 이쪽으로 한번 카메라가 되면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지금이 얼마 나왔냐면 PBR이 2.36이야. 2.36이 나왔어요. 그러면 4년 평균 해보니까 1.8이던데 그리고 위로 0.3이 나오면 2.1이 나오죠. 그죠? 2.1이면 이게 작년의 고평가예요. 고평가. 근데 평균적으로 여기서 2.3이 만약에 2.1인데 지금 2.36이죠. 회사가 10%를 성장한다고 보더라도 2.3이 딱 되죠.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는 과연 싸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4만원 근처까지 오면 여기서요. 4만원 근처까지 오면은 한번 밀리고 그죠? 다시 4만원을 제가 팔아라 그랬는데 42,000원까지 딱 보여주고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서로 간에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회사가 올해 10% 성장할까 20% 성장할까 뭐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총 자산이. 이익이 10%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으로 얘기해요. 이 회사의 자산이 과연 10% 증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전부 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 속에서 지금 단기적인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때는 어때요? 안 사는 게 답이죠. 지금 같은 때는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럼 파는 것도 아니에요. 일정하게 보다가 분석이 완료되고 나면 던져나가는. 그게 되겠죠. 야, 제가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런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죠?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PSR 같은 경우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요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면, 아까 이익은요, 자기 마음대로 막 크게 증가되지만, 매출액은 보면 1.2, 1.7, 1.4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SR은 크게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제외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익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에비타나 EV 에비타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은 다음 주, 지금 데이터가 없잖아요.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말자고요. 요거는 통과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동일 업종 내 업체 현황을 비교하는 게 또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보면 한눈으로 또 집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강의는요, 끝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거요? PBR의 평균치를 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느냐, 그걸 가지고 오늘의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데 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의 워렌 버핏 2.0 강의는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이스타코요. 이스타코요, 이스타코. 네. 매수 가격이 얼마죠? 1,750원이요. 750원. 1,750원은요. 싸게 사셨네요. 비중은요? 100%입니다. 100%? 이야, 네. 언제 사셨어요? 1월 초여경에요. 1월 초에요. 네. 1월 초, 요 정도 때 사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거, 어떤 생각으로 100%를 다 지르셨어요? 싸이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전에, 예. 그래서, 좀,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예. 싸이 종목 하셔가지고. 아니요, 다른 예. 종목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싸이가 만약에 2월 초, 2월 중순경에 나오면, 예. 그때 좀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찔렀죠. 예, 일단, 수익 구간이라서 축하드리겠고요. 네. 다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왜냐면, 이 기업 내용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 예, 내용 잘 아실 거니까, 이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투자니까, 일단, 이익이 나는 순간, 나는 족족, 이제부터 좀 팔아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좀 상대한 이야기는요, 소화기 내려놓으시면 좀 더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스타코 기업이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 이거 부동산 분양하는 회사예요. 부동산 분양하는데, 자체적으로 자회사, 손자회사들은 이제 무슨 걸 했었냐면, 온라인 교육 산업도 했었고요. 그다음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 재밌는 사실은요, 매출액이, 보면 굉장히 좀 황당한 매출액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스타코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빨간 막대 보면 매출액이요. 이렇게 매출이 나타나는 기업도 별로 없죠. 완전히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건설 시행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전혀 없던 거에서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데, 이 분양사업 하나 마무리가 잘 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난 거거든요. 사실은, 싸이 관련이 된, 이야기만 돌 뿐이지 기업의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과거에 싸이 관련주 미래산업이나 DI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다가 다 떨어졌는데 이거는요 사실은 여기에 투자는요 정말 이런 투자는 자제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요 10번의 이익을 내더라도 딱 한 번 당하면은요 그 하나가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의 주식 투자 철학은요 항상 뭐예요? 소나기는 피하자, 비사이로 요리조리.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쪽으로 물량을 축소하셔야 된다. 근데 이미 또 이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 올라가는데, 오늘까지 흐름은 좋았는데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전고점이 지금 얼마냐면 22,135원인데, 전고점을 탁 돌파하는 순간에요. 일단 반 이상 매도를 하고, 점진적으로 매도하자.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컴투스. 컴투스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31,000원에 샀습니다. 31,000원에. 31,000원에 근래에 온 적이 없는데요. 아니, 9월 달에 작년. 작년 9월 달에. 예. 예, 그때 사셨군요. 예. 몇 퍼센트 비중 가지고 계시죠? 한 10% 정도.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예.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제일 궁금하십니까? 컴투스가 산 가격 그대로 올라올 것인지. 네. 앞으로 좀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소화기 내려놓으시고 잘 들으시고요. 항상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시청자분께 그걸 안 물어봤네요. 카톡에 지금 컴투스 게임 뭐 깔아놓으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깔아놓고 컴투스 주식 사고 그러면 반칙입니다, 반칙. 그 주변에 사돈의 8촌까지는 전부 다 컴투스 게임 깔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여튼요, 컴투스 그때 사신 가격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지금은요, 게임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제가, NC소프트 굉장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과거의 대장이 뭐예요? NC소프트죠. 그로부터 출발해서 모바일 게임으로 돌아섰다가 이게 사이클을 항상 돌거든요. 이번 타이밍에는 또 NC소프트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은요, 계속해서 다시 시장됩니다. 근데 그가 문제가 뭐냐면 이 카카오톡이라는 이런 플랫폼 회사들한테 지불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디바이스가 과거 이제 스마트폰보다 전부 다 좋아졌고 태블릿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게임의 사양이요 굉장히 고사양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새로운 매출과 새로운 어떤 그 ARP 매출의 그 규모가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주가의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요, 이게 1,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1, 4분기 실적은요, 별로 좋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 4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짧게 한번 올라갔다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맥시멈으로 본다면 4만원 보이고요. 4만원까지도 보여요. 근데, 좀 안정적으로 본다면, 현 가격, 즉, 33,000원, 시청장분께서 사신 금액대에서 35,000원 정도까지는요, 당연하게 올라오는데 거기서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 상승은 가능하고요.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려면 아무래도 여름을 지나야지만 여름을 깨부터 상승한다면 이제 추세적 대세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 반등이 35,000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정보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지금 겨우 연락됐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요. 네. 저기 광동제약이요. 광동제약이요. 예. 예, 광동제약. 언제 사셨어요? 오래됐어요. 얼마에 사셨어요? 8,800원이요. 9,000. 8,800원이요. 8,800원요. 예. 아이고, 이때 작년 6월 달에 사셨군요. 어떻게 아셔요? 예, 제가 머리는 크지만, 이 나와 있네요. 이 8,820원이 최고가거든요. 이야, 사장님보다 20원 비싸게 산 사람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산 사람인데 큰일 났네요. 이거 우짜입니까? 이거 우째예요. 여튼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35%요. 35%요. 이야, 걱정 많이 되시죠? 시간은 흘러가고 장은 올라가는 건데, 아직 나는 본전도 안 하고. 저기,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예. 그거 8만 주 사가지고서 지금 조금 손해보고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상담을 한번 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가져가세요. 요거 고점 넘어가는 거는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순식간에. 그러면 굉장히 좋을 거니까요. 일단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수학에 넣으시고 편안하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수학에 내려놓으시면은요. 네, 감사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심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순간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 흔들리지 않거든요.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요, 굉장히 심적인 여유가 있고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광동제약.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은요, 지금 매력적인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물장사가요, 짭짤해요. 광동제약이 요즘 이제 보시면 저는 항상 이거 중요시 얘기잖아요. 빨간색 매출액이 이래 가다가 속도가 어때요? 속도가 급격히 올라가네요. 자, 광동제약이 원래는 뭐예요? 우황청심원, 그리고, 쌍화탕, 이것 쪽에서 이익을 내다가, 지금은요, 광동제약이 사실은 제약회사 아니죠? 제약회사 아니고 뭐예요? 음료수 회사입니다. 음료수 회사. 전체 매출의 70%가 음료 쪽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삼다수를 하면서 이익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요,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지 마시고요.
팔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셨다가 올해 아직은요,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이 가파르게 증가되는 속도가 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까지는.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보시고요. 8,800원에 사셨으니까 여기서부터 1년 정도 기간이 지난다 보고 여기서 기승나분께서 한 10,000원 근처까지 가져가셨다가 매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10,000원 이하에서는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 연결 한 통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안 돼가지고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한진칼 문의하신 분이 계시네요. 한진칼 종목을 매수 가격 21,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요. 21,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비중은요 40% 정도 되시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진그룹은요 이제 더 이상 팔 종목이 없어요. 한진그룹은. 왜냐면 특히나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항공층만 해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한진칼 같은 경우는요 해외 호텔과 레저에서는요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굉장한 저평가라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진에어 같은 경우에 자회사가 진에어잖아요. 저가 항공사.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화물 같은 것도 취급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 발생하죠. 호텔 예약률이 거의 90% 다 채워놓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어디 아직까지는 고평가되었다고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간적으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숨고르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이제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지금 매수 가격이 뭐 21,000 사셔가지고 지금 21,150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가져가세요. 가져간다면 최하 25,000원까지는요 크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아요. 한 25,000원 정도에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종목 상담은 끝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내일장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박 플러스 내 종목에 제가 추천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요즘 꽤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형주에서 약간의 옐로칩 쪽 중심으로 수익률 위주로 약간 구조를 제가 바꿔가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좀 시장이 더욱더 안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중심으로 좀 더 강하게 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위험할 때는요 조금은 덜 깨먹는 게 더 좋은 투자예요.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덜 깨먹는 게 좋은 투자고, 시장이 이제 안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고하고 계속 갈 거니까 이제는요 안정성에서 뭘로 수익성 위주로 조금씩 바꿔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요 동부 하이텍입니다. 동부그룹 이거 말 많은데 이거 동부 하이텍 이거 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말 많은 종목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죠. 이제는. 왜냐면 지금 동부그룹만 하나 놓고 나면은 동부가 원래 제일 먼저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랬죠. 공식적인 선제적인 구조조정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동부그룹 전체가. 그런데 의외로요 동부그룹이 구조조정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구조조정 잘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죠. 기업 한다고 그랬는데 잘 안 팔아요. 왜 안 팔아요? 팔려고 하니까 자꾸 이 회사가 좋아져. 와, 이거 팔라고 보니까 회사가 자꾸 돈 벌기 시작해요. 이거 어떡해. 어머나, 이거 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단에서, 야, 너 팔기로 했잖아. 빨리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인수하는 사람들은요, 인수하는 기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을 인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 소개 전망 보면은요, 중국 일단 시스템 반도체 전문 업체가 되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 동부 하이텍이 예전에는 이 구상호 아세요? 옛날 이름? 동부 한농 아닙니까? 동부 한농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스템 반도체 주문 지속에 따른 고부가치 제품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이 될 건데, 누가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냐면, 원래 제일 먼저 이야기 나왔던 게 현대차 그룹이에요. 현대차 그룹이 얘네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 가져갔으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현대차 그룹은 아직 뭐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래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에서 요거 인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모두 다 어느 회사에 매각이 되더라도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시너지 효과. 현대차가 인수한다면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기업이 가져간다면 역시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동부 하이텍은요, 누가 가져가든지 가져간다면 다 좋아요. 자, 그런데 향후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요, 이 시스템 반도체를 앞으로 제가 뭐라 가지고 엮어드릴까 하면 올 한 해 최고의 화두, 올 한 해 최고의 히든 카드이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5배, 10배로 키울 수 있는 슈퍼 사이클의 산업, 단 하나의 산업, 그 산업의 안에 중심을 찾으셔야 돼요. 그 산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물 인터넷이다. 사물 인터넷. 결국 사물 인터넷의 가장 핵심은요, 이 시스템 반도체로부터 분명히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은요, 9년, 10년 때 굉장히 좋았다가 그 후에 급격히 떨어졌죠. 그리고 12년, 13년 계속 좀 하락 추세가 일어나고 있지만 드디어 매출액이 떨어지는데도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매출액이 떨어지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뭐예요? 내적으로 판관비를 줄인다든가 원가 절감을 성공하고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피인수가 되면,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되면 매출액이 늘어나죠. 그럼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단 말이죠. 바로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노려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을 먼저 말씀해드리면 매수 가격이 7,100원이고요. 1차 목표가 8,600원, 손절매가 6,300원 나오는데요. 차트 보면서 마지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 이렇게 초강력한 상승이 먼저 나왔고요.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약 2개월간의 조정이 들어왔죠. 2개월간 조정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터졌던 물량들이 전부 다 소화가 다 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제 이 종목이 움직이는 타이밍은요, 이제부터 맥시멈 길어봐야 2주다. 2주 안에 이 종목은 반드시 움직인다. 어떤 쪽으로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반드시 움직이는데 저는요, 올라가는 쪽으로 확실히 배팅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가격이 7,200원인데 현 가격 이하 7,100원 근처면 기분 좋게 매수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드리면서 추천 종목은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플러스 계속해서 새롭게 단장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박플러스 특히 저 나무의 멘토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매주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제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하잖아요. 그 일요일 날 9시에 항상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한 주간의 전망들, 그리고 이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추천한 종목들에 대해서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나무리의 대박 플러스 워렌 버핏 시즌2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